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표결 다음 날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관련된 표결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준이 됐으니까 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머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오늘 회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원내에서는 김희수, 김명수 표결로 원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결을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내도 하나가 됐다. 이 표결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 이것만 봐서는 뭐 목표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네,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예상보다 사실 찬성표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의식해서인지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유난히 하나를 강조하는 말뿐만 아니라 당내 인선으로도 이런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디지털 정당위원회라고 해서요.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몇몇이 아주 낯이 또 익은 그런 인물들이군요. 맞습니다.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서구 씨가 위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찬식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본부장이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 외에 또 29명의 부위원장이 더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그 내부에는 박사모 지역 본부장이라든가 또 자유총연맹 중앙청년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의 관계자들이 대거 합류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근데 이제 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들 중에 특히 저기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관제대모 혐의로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그 공영방송 장악 반대 집회에 아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서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재단 채용 비리 건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과거를 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종북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또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폈던 전력들로 이제 구설이 됐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장악이라든지 안보 불안이라든지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부를 계속 공격해온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표결 다음 날에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오늘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 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이것보다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당시 그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 기간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갑자기 저런 말을 한 저희가 또 궁금해지는군요. 네, 이 맥락을 사실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정치 보복의 희생자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사실 뭐 이 주장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인 데다가 이 죽음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분을 했고 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최악의 막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순실 옥중 소송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는 재판과 상관없이 또 어떤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감 중인데 최순실 씨가 자신의 소송에 승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고급 오피스텔인데요. 지난해 독일로 떠나기 전에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22억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오피스텔인데 지난해 9월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75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월세가 750만 원입니까? 한 달도 못 살고 방을 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여기서 5천만 원 덜어내고 주겠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다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이 예.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3천만 원을 덜어내고 1억 2천만 원을 최순실 씨가 돌려받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제 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니 1억만 주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2천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받았던 일부 승소한 거군요. 건입니다. 그 최 씨 재산이 그런데 이제 수백억 원대다, 심지어는 수천억 원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감 중에도 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상당히 적극적이다. 또 뭐 이런 구설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최 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 2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과거 특검이 발표를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러난 재산 중에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딩입니다. 예. 이게 현재 추징 보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금 최 씨가 처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유죄 판결이 나면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건데 이 빌딩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의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찌 보면 이 옥중에서도 살뜰히 이제 자기 재산을 계속 그렇습니다.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두고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최순실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다음 날이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예. 굉장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통과가 되면은 이런 노력들이 다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김현미 기자였습니다.